7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자력 제로,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분을 떠나 탈원전을 하려면 전력 생산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강원도 강릉에선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상당한 뒷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화력발전소 관련한 보도를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동진과 함께 동해안 해돋이로 유명한 아담한 안인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입니다. 강릉에 숨겨진 비경으로 꼽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커다란 공사판이 됐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쉴 새 없이 오가고 가름막으로 시야를 차단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하며 대형 공사가 진행 중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거대한 굴뚝처럼 우뚝 솟은 탑, 5조 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은 직원들의 삼엄한 통제와 보안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를 촬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5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지만 현지 어민 등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자랑인 청정 동해바다가 화력발전소 공사로 오염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차로 2에서 3분 떨어진 바닷가입니다. 대형 포크레인 여러 대를 탑재한 바디선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파쇄석을 바다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석이 투하된 바닷물 색깔이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듯 뿌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파쇄석 등 파쇄물을 바다에 매립하려면 육지에서 파쇄석을 세척한 뒤 투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다에 묻고 있는 겁니다. 육상에서 세척을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돌 보십시오. 저기 돌도 보십시오. 저기 어디 돌 쓰레기 같은 걸 지금 갖다 집어넣는 거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이나 오염토양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돌을 사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돌하고 그거 같이 집어넣는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세척하지 않은 공사 현장 파쇄석을 그대로 바다에 투척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건데 공사업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위 포크레인이 바닷물을 퍼올려 파쇄석을 씻어내는 장면이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바닷물로 씻어내린 파쇄석에서 나온 뿌연 먼지가루 등이 그대로 다시 바닷속으로 흘러내려가는 장면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발견한 작업자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작업을 중단합니다. 육지에서 파쇄석을 세척한 뒤 바다에 투하해야 하는데 바다 위에서 바닷물로 파쇄석을 씻어내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체가 불법이지. 색깔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해놓고 세척을 육상에서 3번 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바다 색깔 한번 보세요. 저 먼지 아까 방금 포크레인 물 퍼가지고. 법률방송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삼성물산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담당자들은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다가 말씀을 듣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홍보팀으로 문의해 주시죠. 개별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앞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강릉시도 산자부도 그 어떤 정부 부처도 아무런 조사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이냐고 어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기총 소지 허가자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 14조의 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포안전관리법은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자는 총과 실탄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총포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과 실탄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자 총포 보관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낸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예비범죄인처럼 취급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A씨가 낸 헌법소원 사유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A씨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공기총이 범죄 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공기총을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공기총으로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활동을 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21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라박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고교생이 좋은 집안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저지주 법원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는 16세 고교생의 동갑내기 여학생 성폭행 혐의 사건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항소심 결정문 등에 따르면 가해자는 파티 도중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취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지하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성관계가 강간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유포했고 피해 여학생이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아노 판사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것이 전통적인 강간의 사례라며 해당 사건을 형사상 강간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항소부는 지난달 2심에서 소년법원에 사건을 보낸 트로이아노 판사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해당 사건 가해자를 대배심이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한때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유. 지금 17년째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유승준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볼까요?
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네.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서 4급 보충역, 당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강철 체력, 이미지를 자랑해오던 유승준 씨여서 네. 이제 공익 판정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준 씨는 방송 등을 통해서 군대에 가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언한 바도 있는데요. 네. 유승준 씨는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네.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는 등 사유를 내세워서 네. 미국으로 간 뒤에 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이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네. 군대 안 가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건데요. 네. 제대하면 30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적 상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당시 파장이랑 비난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배신자, 매국노 등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유 씨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입국 금지 사유였습니다. 네. 뭐 유승준 씨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 2심에서 졌죠. 네, 국내 입국이 거부당하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건데요. 네. 1,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네.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뭐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하는데 유 씨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승준 씨 측은 대법 판결을 앞두고서 네. 혹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등의 비난을 자초할까 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네. 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법률 방송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 씨 측 주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네. 하나는 유승준 씨가 출입국 당국이 입국 금지 사유로 삼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제 안전을 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요. 네. 해당 조항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등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인데 여기에 네. 해당하냐는 겁니다. 네. 본인의 선택으로 군대를 안 간 게 팬들한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네. 이것을 법적으로 그것도 입국 제한 17년이 된 지금까지도 제한한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겁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현재의 상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7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 유승준 씨가 입국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의 사회에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조를 과연 해칠 우려가 있냐. 처음에 처분을 내렸을 때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상태의 비교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세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들은 뭘 더 들었나요? 왜 유승준만이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2014년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네.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해 평균 3,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유승준 씨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이유로 국내 입국을 금지시키려면 공평하게 다 금지시키든지 왜 유승준만 그것도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도를 넘어서 인권 침해까지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개인으로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런 게 그럼 앞으로도 평생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개인에 가해지는 그 가혹함이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이냐. 뭐 마지막 이유로는 뭘 들고 있나요?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 금지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가수나 방송인으로서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냐. 그리고 설령 일부 팬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용인하면 되고 이것을 입국 자체를 막을 사유로 삼을 수 있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17년 입국 금지 시켰으면 이제 해도 너무했다 그만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차피 유승준 씨는 네. 그쪽으로 아이콘화돼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거기에 대한 비난에 따라 붙을 것이고 무조건 입국 금지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분풀이 아닌가. 병무청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병무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네. 절대 불가 입장이 확고합니다. 네.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고 또 나가서 마음대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본인 자유일지 모르지만 네. 한국에 입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반 국민은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걸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든 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든.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치인든 공인든 자기가 한 행위나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 씨를 네. 스티브 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철저히 타자화해서 대한민국 입국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유승준 씨 변호인 말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아주 억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국민 정서와 법리,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경찰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남경찰 반부패 전담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해당 팀은 강남권 경찰뿐 아니라 강남권 공무원 비리도 전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유로 파면된 국립대 외국인 교수 A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3부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A씨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도입 6년 반 동안 1,706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됩니다. 7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